이번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코드가 테스팅하는 사람한테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펙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러면 스펙도 주어져 있고 코드도 주어져 있으면 화이트박스 테스트냐 블랙박스 테스트냐 이렇게 주문을 하면 답하기가 난감하죠.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화이트박스 테스팅 어프로치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테스트할 대상인 코드가 주어져 있고 그 코드의 구조에 맞게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점에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코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주어진 프로그램 코드의 구조를 잘 살펴서 뭔가 빠짐없이 컴플리트한 매너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럴 테스트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구조적 테스트 혹은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으니까 프로그램 베이스드 테스트 다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아이디어를 다른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름일 뿐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같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 스트럭처럴 테스트, 프로그램 베이스드 테스트 다 같은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지칭한다.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장점은 무엇일 것이냐? 코드가 된 어떤 코드로 구현이 된 그런 동작을 다 커버를 물론 여기서 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무한히 많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커버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컴플리트한 상당히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면에서 컴플리트하게 커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구현된 내용의 구현 구조를 다 커버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들의 집합이 테스트 슈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A라는 테스트 슈트가 주어져 있고 B라는 테스트 슈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A라는 테스트 슈트로 하면 B라고 하는 테스트 슈트로 테스트할 내용을 항상 더 이것을 포함해서 항상 더 많이 테스트를 하더라. 그런데 비용은 A를 테스트하나 비용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A로 테스트를 하면 B로 테스트할 내용을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를 항상 더해주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A 테스트 슈트를 선택하겠어요? B 테스트 슈트를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A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비교가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화이트 박스 테스팅 어프로치로 설계가 된 테스트 슈트들은 그런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재미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앞으로 화이트 박스 테스팅의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테스트 커버리지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요 커버리지는 요 커버리지에 항상 포함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점은 당연히 코드에 기반해서 테스팅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잘 작성이 됐어 안 됐어 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또 오토매틱하게도 우리가 그걸 판단해 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가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봤더니 함수 100개 중에서 99개만 커버가 됐더라. 이걸 실제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B라는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봤더니 99개 아니라 95개가 다 커버가 됐던데 그러면 왠지 5개를 더 테스트를 한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 더 관심이 좀 가죠.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테스트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또는 실제로 자동으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도 측정해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자동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이제 화이트 박스 테스팅이다. 요게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박스 테스팅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이제 컨트롤 플로우, 제어 흐름. 제어 흐름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실행이 어떤 순서대로 되느냐.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점프 문장이 있어서 뭐 14번째로 점프했다가 다시 또 뭐 5번째로 돌아오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 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어떤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컨트롤 플로우, 제어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제어 흐름에 기반해서 화이트 박스 테스팅이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보통 만드는 것도 한 가지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제어 흐름, 주어진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잖아요. 화이트 박스 테스팅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구조가 이런 형식이야 라고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커버하도록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안에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안에 이제 베이직 패스라고 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베이직 패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실행 경로예요. 실행 경로니까 프로그램 시작점, 스타트 노드부터 끝 노드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뭔가 점프하지 않고 쭉 흘러가는 그 경로들을 다 이렇게 그 노드들을 다 모아놓은 게 패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유의할 거는 뭐냐면 프로그램 안에 루프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루프는 뭐 한 번 돌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돌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돌 수도 있는데 실제 실행을 하면 그런데 베이직 패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루프가 있을 때는 그냥 한 번만 돌자. 한 번만 돌아도 괜찮다. 한 번만 도는 걸로 이렇게 도는 걸로 커버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경로를 만든 게 베이직 패스가 되겠습니다. 되고요. 이 베이직 패스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복잡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안에 이 베이직 패스가 얼마나 많으냐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직 패스가 많다라고 하는 것, 특히 independent, 독립적인,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는 베이직 패스가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라는 뜻이고 프로그램이 실행할 경로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프로그램이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independent 서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서로 겹치지 않는 independent한 베이직 패스의 개수가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우리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죠. 그러한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해 놓은 거를 Cyclomatic Complexity라고 부르고요. 이 Cyclomatic Complexity를 이 수치를 제안한 사람 이름을 따서 맥카베 넘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매직 패스의 개수. 그러면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겹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가 그냥 쉽게 설명했는데 겹치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개의 베이직 패스가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적어도 하나의 엣지는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두 개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겹치지 않다. 다 똑같더라도 뭔가 하나가 다른 경로를 탄다 그러면은 두 개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베이직 패스 가지고 다른 베이직 패스를 커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이야기가 됐고 그러한 인디펜던트 베이직 패스의 개수를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 맥카베 넘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직 패스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어요. 모든 베이직 패스 개수를 구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화이트 박스 테스팅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직 패스의 하나를 항상 다 커버하도록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하나를 실행하면 인디펜던트한 베이직 패스 하나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도 한 가지 화이트 박스 테스팅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한 큰 개요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남은 이야기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프로그램이 코드가 주어져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한 가지 이제 방법이 이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다. 그래서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한다. 이런 이제 맥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이 슬라이드에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로 하기 위해서 코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f라는 뭐 이름의 함수고 인자로 뭐 a, b, x 뭐 x는 이제 포인터네요. 그걸 받아가지고 뭐 if문이 두 개가 있고 각각의 if문이 성립을 하면 뭔가 문장을 실행을 하고 종료를 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화이트박스 테스팅 방법에 맞는 테스트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요쪽 편에 그려져 있는 요 그래프가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노드는 각각의 문장이 노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if 물론 이제 if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 조건을 하나의 노드로 했죠. a가 1보다 크고 그리고 b가 0하고 같다라고 하는 조건문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노드로 하나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제 성립을 하면 뭐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건이 참인 경우 하나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죠.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요걸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니까 박스로 별표 x는 별표 x 나누기 a 뭐 이렇게 이걸 포함하는 문장을 하나 했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조건문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요 문장 이 박스에 들어있는 문장이 실행한 다음에도 그 다음 조건문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가 머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그 다음 이제 실행할 문장이 이 다이아몬드에 있는 조건식이 되겠어요. A는 2하고 같거나 또는 별표 X가 1보다 크거나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 다이아몬드 역시 이 조건문 역시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나눴고 거짓인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실행할 문장은 더 이상 없고요. 참인 경우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별표 X는 별표 X 플러스 1 요걸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는 것으로 가고 요거 실행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종료 노드로 가고 사실 여기 이제 노드가 없지만 종료 노드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하나 시작 노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노드는 프로그램 주어진 프로그램의 문장들 혹은 뭐 조건식을 하나의 노드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엣지 화살표는 요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실행을 해야 되느냐 주어진 문장 주어진 노드로 표현하는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실행해야 될 문장에 해당하는 노드들로 화살표를 다 연결을 하면 그게 바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그조스티브 테스팅은 사실 실질적으로 임프랙티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그조스티브하게 컴플리트하게 만드는 테스트 케이스를 컴플리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좋은 어프로치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컴플리트하냐 조금 이그조스티브한 것보다는 좀 낮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놓고 그 기준에는 그래도 적어도 컴플리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스트 커버리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어떤 테스트 슈트, 즉 테스트 슈트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라고 했죠. 내가 어느 테스트 슈트를 만들었을 때 그걸 실행하면 어떤 기준을 만족을 하느냐, 어떤 기준 하에서 컴플리트하게 테스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바로 테스트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주어진 프로그램의 인디펜던트한 베이직 패스들 그게 이제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일 텐데 인디펜던트한 베이직 패스들은 다 커버한다. 그렇게 테스트 슈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뭐 베이직 패스 커버리지다.
나름 베이직 패스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그지어스티브하게 만든 거죠. 컴플리트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all pass coverage도 뭐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에 주어진 모든 가능한 컨비네이션들을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 슈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all pass coverage라고 하는 것도 뭐 이론적으로 실제로 프랙티컬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이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만들어 볼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뭐 브랜치 커버리지, 컨디션 커버리지,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 MCDC 커버리지라는 좀 이름이 어려운 커버리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커버리지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볼 텐데요. 앞에 화이트 박스 테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테스트 슈트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쉽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론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테스트 슈트를 갖고 있어요. 그 테스트 슈트가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all pass 커버리지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all pass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를 여러분들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테스트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직 패스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또 다른 테스트 슈트 테스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ll pass 커버리지만 실행을 하면 이게 all pass이기 때문에 베이직 패스 다 커버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all 패스 커버리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베이직 패스 커버리지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화이트 박스 테스트 방법의 어떤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MCDC 커버리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브랜치 커버리지나 컨디션 커버리지 안 해도 돼요. MCDC 커버리지로 테스트한 거면 반드시 브랜치 커버리지나 컨디션 커버리지도 컴플리트하게 만족하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화이트 박스 테스팅의 한 가지 장점은 테스트 슈트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그런 내가 컴플리트하게 어떤 기준에 하에서 이그조스티브하게 하는 건 안 될지언정 어떤 기준 하에서 내가 그래도 컴플리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문장들은 적어도 다 커버한다. 내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IUT인 프로그램에 포함된 문장들은 다 한 번은 실행이 되도록 내가 테스트 케이스 슈트를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슈트에는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테스트 케이스 1, 테스트 케이스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1, S2, S3, S4를 적어도 한 번은 다 실행해야 돼요. 요거 테스트 슈트를 쫙 실행을 하면, 그래서 TC1을 실행을 해보면 자세하게 따져보진 않겠지만 테스트 케이스 1의 입력이 A, B가 3과 0이라고 하는 값이고요. 별표 포인터 X 값이 1이라고 하는 인풋 데이터를 주는 게 TC1에서 정의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C1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따라가 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따라가 보면 이 문장 실행하고 아마 이게 true가 돼서 S2까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S3 실행이 된 다음에 결과가 false가 돼서 S4는 실행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실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슈트에 TC1을 실행하면 S1, S2, S3를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S4가 커버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만족하진 않죠. 그래서 추가로 테스트 케이스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를 했더니 이번에는 S3를 실행한 다음에 아마 참이 되어 가지고 S4까지 실행을 하게 되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TC2를 넣었더니 그제서야 TC1과 TC2를 합하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즉 주어진 IUT의 모든 문장은 한 번씩은 그래도 실행을 해보는 그런 기준 하에서 컴플리트한 테스트 슈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게 어차피 TC2가 4개가 다 포함이 될 거니까 요건 사실 없어져도 됐네요. 그러면은 TC2 하나만 포함하는 테스트 슈트를 만들어도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만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라고 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기준은 브랜치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 그래서 브랜치 커버리지는 뭐 디시전 커버리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기 지금 조건문이 두 개가 있죠. 다이아몬드, 여기 지금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제어 흐름 그래프에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에서는 true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false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D1이 true가 될 수도 있고 D1이 false가 될 수도 있고 D2가 true가 될 수도 있고 D2가 false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브랜치 커버리지 혹은 디시전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 true도 한번 true 쪽으로 나가도록 실행도 꼭 해야 되고 요 false 쪽으로도 꼭 나가도록 그러니까 모든 그 조건문 다이아몬드에서 true 한 번, false 한 번은 꼭 다 실행은 해보는 그런 기준을 만족하는 컴플리트한 그런 테스트 슈트를 만들어 봐라 라는 게 브랜치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거 오타네요. TC2인데. 아무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자 지금 보면 지금 여기는 A, B, X 값의 204 요 두 번째는 A, B, X 값을 각각 111을 넣어본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 하나만 따져보면 204를 넣으면 여기에 지금 이게 AND로 돼 있잖아요. AND로 돼 있는데 A가 1보다 크냐가 지금 참이 된대요. 이건 진짜로 참이 되는지 여러분 따져보세요. 여기서는 뭐 미주알, 고주알 따져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넣으면 여기에서 A가 1보다 크냐가 참이 되고요. B가 0하고 같으냐도 참이 된대. 그러면 참이고 참이니까 AND로 묶였으니까 참이죠. 그래서 이쪽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테스트 안 해봤죠 아직. 요거 빨간 것만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A는 2하고 같고 여기 같은 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거 해보거나 안 해보거나 요 5화로 묶인 건 참이죠.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점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보면 지금 빨간색 여기 빨간색을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보면 빨간색 쪽 true를 다 실행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직 그 파란색 폴스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실행을 안 해봤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브랜치 커버리지 또는 디시전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다, 테스트 케이스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TC2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A가 1보다 크다가 이미 폴스가 돼버렸어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뭐 AND로 묶었으니까 뭐 뒤에 거 안 해봐도 전체식이 거짓이 되죠. 그래서 D1이 거짓인 요 방향을 지금 실행을 해보도록 테스트 케이스가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D2인 경우도 여기는 5하니까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A가 2보다 같으냐 스타 X가 1보다 크냐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false 쪽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를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모아놓은 테스트 슈트 하나를 실행을 하면 모든 디시전들의 true, false를 다 실행해본 즉 브랜치 커버리지나 또는 디시전 커버리지를 컴플리트하게 구현한 테스트 케이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TC1을 실행하면, 지금 요 빨간색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흘러가서 true가 되고, S2 실행하고, D2가 실행하고, S4. 이렇게 실행하죠?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스테이트먼트, 4개의 스테이트먼트를 다 실행했죠? 조건 실행하고, true가 돼서 S2 실행하고, 또 D2라고 하는 조건 실행하고 true가 돼서 S4 실행을 했으니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가 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 TC1 하나로만 따지면 폴스 브랜치, 거짓인 브랜치 쪽을 실행해 보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TC1 하나만 가지고는 브랜치 커버리지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와 브랜치 커버리지의 차이점을 TC1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만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커버리지를 한번 또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됐지만 브랜치 커버리지는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TC1 하나만 가지고는요. 이 빨간색. 자, 이게 바로
브랜치 커버리지, 디시전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컨디션 커버리지예요. 여기서 이제 디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요 조건식이 어떻게 복잡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막 AND OR가 어떻게 복잡하게 엮여 있다 하더라도 그거 전체를 다 평가를 해봤을 때 궁극적으로 true가 됐느냐 false가 됐느냐 최종 디시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컨디션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요 복잡한 컨디션이 있었을 때 어터믹한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냐 요게 하나 가장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분자 성격의 가장 작은 조건이 되는 거죠. 또 B가 0이냐 이게 가장 작은 컨디션인 거죠. 요것도 true, false 하나씩 다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컨디션 커버리지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구분이 되시죠? 디시전 커버리지 혹은 브랜치 커버리지와 컨디션 커버리지 다 좀 차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어토믹 컨디션도 하나가 true가 되고 A가 1보다 크냐 요것도 하나가 true가 되고 false가 되고 B가 0보다 같으냐도 true가 됐다고 false가 되고 그 경우로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도록 테스트 슈트를 만들자라는 게 컨디션 커버리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또 두 개를 만드는데요. 여기도 옵타가 있네요. 그래서 봤더니 A를 103 넣고 A는 211 했어요. 그랬더니 요 테스트 케이스는 A가 1보다 크냐가 여기서는 false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보면 A가 1보다 크냐가 true가 됐어요. 따라서 적어도 A가 1보다 크냐라고 하는 어토믹 컨디션 하나에 대해서는 거짓도 한번 나오게 해봤고 true도 한번 나오게 해본 테스트 슈트가 된 거죠. 그래서 A가 1보다 큰 거는 큰 그 어토믹 컨디션 하나에 대해서는 적어도 컨디션 커버리지 만족하게 잘 된 거를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B가 0하고 같으냐도 테스트 케이스 1을 돌려보면 true가 되는데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보면 false가 된대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 어토믹 컨디션에 대해서도 컨디션 커버리지 만족하도록 잘 됐고요. 마찬가지로 A가 2하고 같으냐, 별표 X가 1보다 크냐, 또 각각 false, true, true, false 다 한 번씩 true도 되기도 하고 false가 되기도 하고 모든 어토믹 컨디션, 즉 네 개의 모든 어토믹 컨디션들이 각각 true 한 번, false 한 번을 되도록 경험할 수 있게끔 실행되게끔 만든 테스트 슈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테스트 슈트를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브랜치 커버리지 혹은 디시전 커버리지와 컨디션 커버리지의 차이, 미묘한 차이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치 커버리지와 컨디션 커버리지가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한번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A는 103, 여기는 211, 103, 211. 동일한 똑같은 테스트 케이스고요. 근데 이 테스트 케이스를 했을 때 컨디션 커버리지, 즉 모든 어토믹한 컨디션들이 false, true, true, false, false, true, true, false, 즉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 슈트가 브랜치 커버리지, 즉 요 전체 내부적으로 어떻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는지 나는 동케어고 전체 다이아몬드가 한쪽은 true, 한쪽은 false. 꼭 이거 다 실행해 봐야 돼. 라고 하는 브랜치 커버리지 혹은 디시전 커버리지는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D1, D2 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면 요 true 빨간 쪽으로 가고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면 파란색 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디시전 커버리지 혹은 브랜치 커버리지가 만족하는 거를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커버리지는 두 개의 어느 건을 돌려도 다 false로만 다 이렇게 빠지지 true 쪽으로는 빠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true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요 true 쪽으로 빠지려면 둘 다 true가 되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 케이스 두 개를 돌리면 어느 하나는 true, 어느 하나는 false가 되니까 근데 이게 and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다 true인 경우가 지금 없어요. 따라서 이쪽 D1이
true가 되는 브랜치를 실행해보는 테스트 케이스는 불행히 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테스트 케이스는 브랜치 커버리지 또는 디시전 커버리지를 만족하지는 않고 오로지 컨디션 커버리지만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발레를 하나 만들었으니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브랜치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브랜치 커버리지, 컨디션 커버리지는 항상 어느 한쪽이 만족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의 커버리지 기준을 가지고 서로 얘 하나만 하면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쩌는지를 비교를 할 수 지금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장점들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컨디션 커버리지도 만족하고 브랜치 커버리지 둘 다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에 각각의 복잡한 컨디션이 있을 때마다 true로 가는 경우, false로 가는 경우를 실행도 해보고 싶고, 근데 또 내부적으로 그 복잡한 컨디션을 구성하는 어타믹 컨디션, 원자 조건식들도 각각 true, false도 이렇게 조금씩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둘 다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느 원자식만 다 테스트한다고 해서 전체 식이 true, false가 되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전체 식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원자식 하나하나를 다 테스트한 게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은 한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컨디션 커버리지도 만족하고 브랜치 커버리지도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를 만들면은 그래도 꽤 어떤 의미에서 컴플리트하게 우리가 테스트 슈트를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울은 뭔가 하면은 컨디션 커버리지도 만족하고 원자식도 다 테스트해보고 디테일하게 브랜치 큰 식도 트루 폴스 되게 커버해보고 두 가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갖는 테스트 슈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인데요.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원자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원자식에 대해서 true, false, 두 번째에서 true, false. 그러면 2 곱하기 2죠. 그거 다 해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조건식에 원자식이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true, false, 세 번째도 true, false. 8가지가 되겠죠. 8가지에 대해서 다 실행이 되도록 8가지 경우가 다 실행해 보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경우를 다 해봤잖아요. 모든 경우를 다 해봤으니까 브랜치 커버리지가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는 만들면 브랜치 커버리지가 자동으로 만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골 컨디션 커버리지도 다 만족했죠? 그럼 브랜치 커버리지도 만족한다고 하니 둘 다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 만들려면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를 만들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장 쉬운 답이에요. 요 골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식에 어토믹 컨디션의 개수의 지수승만큼 필요한 거예요. 2의 n승,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조건식의 개수.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어토믹 컨디션이 10개가 돼버리면 2의 10승, 1024, 1024개의 테스트 슈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버그를 찾아내도록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있어서 컴플리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두 번째 기준이지만 세 번째 기준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 효과적으로 만들어야죠. 커스트 이펙티브하게. 근데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는 이거 1024개, 10개의 어토믹 컨디션이 있을 때 2의 10승계만큼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늘어놓은 그런 테스트 슈트를 만드는 게 과연 비용적으로 좀 효과적일 것이다. 아마도 많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적절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MCDC,
Modified Condition Decision Coverage라고 하는 MCDC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MCDC라고 하는 이 커버리지 기준에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를 만들면 컨디션 커버리지 디폴트 자동으로 만족합니다. 브랜치 커버리지 자동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보다는 훨씬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2의 n승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스트 이펙티브 하면서도 이 고를 만족하는 커버리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CDC는 Modified Condition, Decision Condition, MCDC라고 해서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MCDC에서 이제 여기 이제 멀티플 컨디션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 4개의 지금 A의 1승 A의 1보다 크냐 B가 0보다 0이냐 지금 2 곱하기 지금 몇 가지가 좀 빠진 것 같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늘어놓은 거예요. 다 늘어놓은 거고 이게 16가지로 늘어났으면 더 좋은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슬라이드로 해서 8가지만 좀 빼놓은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의 조건식에 묶인 건 2가지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에도 또 2개의 원자식이 있어서 2 곱하기 4가지가 있어서 토탈 8가지라는 이야기로 슬라이드를 8가지로 지금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각각의 조건식을 검사를 할 때 원자식의 개수가 n이라고 했을 때 number of atomic condition 그거에 2의 n승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비용 면에서. 그래서 이제 MCDC라고 하는 개수는 작지만 적어도 컨디션 커버리지와 브랜치 커버리지는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컴플리트한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이제 MCDC 커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CDC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어떤 2개의 테스트 케이스 TC1과 TC2가 MCDC 쌍을 이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쩔 때 2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MCDC 페어를 이루느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예요. 자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이 이런 조건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 and B and C 즉 A와 B와 C는 어떤 원자 조건식이에요. Atomic Condition입니다. 지금 A, B, C로 그냥 숨겨놨어요. 내부가 뭐 비교하는 건지 뭐 크기를 비교하는 건지 그건 별로 don't care라서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3개의 원자식을 갖고 있는 조건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TC1과 TC2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TC1과 TC2, 그러한 TC1, TC2를 우리가 MCDC 페어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 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A, B가 true이고 TC1에서 C는 true가 나오는데 TC2에서 C는 false가 나와요. 그런데 결과가 요 A and B and C 요 전체를 평가를 해보면 당연히 true를 다 end로 묶으니까 결과가 false죠. 근데 TTF는 end, 마지막에 end인데 하나 그중 P 연산자가 하나가 거짓이 돼버렸으니까 전체 식이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요 TC1과 TC2가 MCDC 페어가 되려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원자식들의 값, 즉 A하고 B의 값들은 같아요. TTTT. 오로지 세 번째 C라고 하는 것의 식만 다릅니다.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 오로지 C만 달라요. 그래서 오로지 C의 불리한 값만 달라졌는데 전체 결과값이 달라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체 결과값이 달라지기 위해서 C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A, B는 지금 같기 때문에 A, B는 같은데 T만 바꾸고 다른 거 안 바꾸고 C만 바꾸고 결과가 바꿔졌어요. 따라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C의 값의 변화가 전체 조건식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체식의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전체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건식 두 개를 MCDC 페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원자식의 결과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원자식의 결과값만 바뀌어도 결과가 바뀐다. 그렇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두 가지를 MCDC 페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MCDC 페어들만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MCDC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들, 테스트 케이스 슈트가 되는 겁니다. MCDC 페어들만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TC1, TC2는 MCDC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에 반드시 이 두 개는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조금 더 예를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MCDC 쌍이라고 하는 거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A and B and C가 내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타난 조건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지금 세 개의 원자식 A와 B와 C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있고 그게 다 AND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조건식을 지금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테스트 케이스가 뭐가 나올 수 있죠? A가 true, A가 true false, B가 true false, C가 true false니까 전체 멀티플 컨디션 조합은 몇 개죠? 3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걸 8개 다 늘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TC1과 TC2를 보면 결과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 전체 식을 이 TC1, TTT에서 올려보면 T가 되는데 TTF에 대해서 돌려보면 F예요. 자, 그거 아시겠죠? 그랬을 때 A, B는 변화가 없는데 C만 변화가 있었을 때 전체 아웃컴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TC1과 TC2가 MCDC 페어고 MCDC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에 두 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는 들어와야 돼. MCDC.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MCDC 페어라고 지금 제가 이미 표시를 해놨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true고 얘가 false예요. 그래서 결과가 바뀌었죠. 결과가 바뀌었고 지금 요 결과가 바뀐 거는 B에 의해서 결과가 바뀐 거예요. 왜냐면 TC1과 TC3의 A 값을 보면은 TC1에서도 A 값이 true이고 TC3에서도 A 값이 true예요. 안 변했죠? 또 마찬가지로 C의 값도 TC1에서의 C의 값과 TC3에서 C의 값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B만 true에서 false로 바뀌었는데 결과도 true에서 false, 결과도 바뀌었어요.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자면 TC1과 TC3 요 두 개의 쌍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자면 A하고 C하고 무관하게 B만 바뀌어도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TC1과 TC3를 MCDC 페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MCDC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 몇 개를 지금 우리 찾아냈죠? TC1, 2, 3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2, 3는 적어도. 자,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아마 이거는 C에 대해서, 이건 B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건 A에 대해서 했겠죠. 그럼 A에 대해서 하면 지금 TC1과 TC5가 있고 지금 A만 TC1은 true고 TC5는 false 바뀌었고요. B, C는 지금 true 지금 같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도 true, false 바뀌었어요. 따라서 이 경우도 B, C는 안 변했는데 A가 변하니까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TC1과 TC5번을 MCDC 쌍으로 묶었고 그 쌍을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찾은 MCDC 페어가 3개고 그 MCDC 페어들을 다 모아놓은 테스트 케이스를 하면 토탈 테스트 케이스가 1번, 2번, 3번, 5번 4개가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로 되어 있는 테스트 슈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테스트 슈트가 Modified Condition Decision Coverage라고 하는 MCDC를 적어도 요 조건식에 대해서 MCDC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컴플리트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슈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MCDC 커버리지를 만족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브랜치 커버리지도 만족해요. 요거에 대해서 true 한번, false 한번 다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 커버리지도 만족해요. A가 true, false일 때, B가 true, false일 때, C가 true, false일 때 다 했죠. 따라서 A and B and C에 대해서 컨디션 커버리지도 만족해요. 그리고 당연히 아웃컴이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다 테스트했으니까 디시전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도 만족하고. 그렇지만 8개를 다 안 해봐도 되죠. 멀티플 컨디션처럼 오로지 4개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8개 해보는 대신 4개만 해봐도 우리가 충분하니까 코스트 이펙티브한 거죠. 그래서 적은 수의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로 컨디션 브랜치 커버리지를 둘 다 달성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로 또 다른 조건식, 이번에는 A오와 B오와 C라고 하는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MCDC 페어를 한번 이렇게 된다라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로 MCDC 페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은 4번, 6번, 7번, 8번 4번, 6번, 7번, 8번만 모아놓으면 과연 디시전 커버리지를 만족하는지, 즉 A오와 B오와 C에 전체적으로 true 한번, false 한번 했는지를 그걸 실행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요거 다 모아놓으면 A에 대해서 true, false, B에 대해서 true, false, C에 대해서 true, false를 실행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MCDC 커버리지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가 브랜치 커버리지, 그 다음에 컨디션 커버리지 다 만족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MCDC 표입니다. 꼭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커버리지를 배웠죠. 즉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 컨디션 커버리지, 그 다음에 디시전과 컨디션을 다 만족하는 커버리지, 그 다음에 MCDC 커버리지, 그 다음에 컨디션에 있는 작은 어토미c 컨디션들의 모든 조합들을 다 해보는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까지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커버리지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다이어그램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슨 이야기냐면 더 큰 원에 속하는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를 실행을 했다면 그 안에 포함된 작은 원이 표현하는 커버리지로 실행하는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바깥쪽에 있는 커버리지 성질을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를 실행을 하면 안쪽에 있는 원에 해당하는 커버리지의 성질을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가 커버하는 부분을 다 커버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대신에 이제 MCDC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을 하되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보다는 더 작은 수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브랜치 커버리지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굳이 따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슈트를 따로 만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커버가 되니까. 그렇지만 브랜치 커버리지와 컨디션 커버리지는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다. 요걸 만족하더라도 이게 만족 안 할 수도 있고 요걸 만족하더라도 요걸 만족 안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관계를 비교를 이 다이어그램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이트 박스 테스팅의 커버리지를 서로 비교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테스팅 관련된 내용 중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팅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테스팅의 현재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가 구현을 하면 물론 이제 그 자기 자신도 개발을 하면서 어떤 애드옥한 방법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애드옥이라고 하는 말은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시스테매틱한 방법이 아닌 뭐 그런 뜻이 이제 애드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드옥한 방법으로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몇 개 한번 인풋 주고 뭐 테스트를 해봤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테스트해보기보다는 QA,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업무를 맡은 어떤 직원이 개발자가 또 다른 개발자가 이 코드를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케이스도 만들고 테스트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어프로치였죠. 특히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의
50%는 개발자고 50%는 테스팅을 담당하는 사람이더라. 뭐 이런 리포트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테스팅에 대해서 굉장히 별도로 테스팅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테스팅에 많은 어떤 에, 에, 어, 비용을 좀 들여서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개발자 한 명당 테스트 한 명,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통적인 테스팅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물론 여전히 이런 방법들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테스팅의 이제 경향이 생겼어요. 특히 애자일 계열 방법론. 빨리빨리 개발하고 소스 코드를 가지고 빨리빨리 고객으로부터 피드백 받고 뭔가 좀 전통적인 워터폴 스타일의 어떤 플랜, 계획 세우고 다큐멘테이션, 문서 많이 만들고 이런 어프로치와 조금 반대되는 어프로치가 이제 애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애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 방법에서는 테스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심지어는 개발자가 개발을 하기 전에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코드를 만족하는 코드를 만드는, 실제 구현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죠? TDD, Test Driven Development. 테스트 케이스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코드의 어떤 성질을 규정하는 거죠.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식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개발자가 테스트 코드도 만들고 실제로 물론 코드 자체도 자기가 만들고 이렇게 누가 테스트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는 그런 어프로치의 개발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개발도 해야 되고 테스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 생겼자면 테스팅을 빨리빨리 자동화를 어떻게 해서 개발자를 도와줄 것이냐 이런 툴들이 많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continuation integration 뭐 이런 말도 이제 생겼고요. 그다음에 테스팅도 내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어떤 GitHub 같은 그런 소스 코드 리파이처를 올리기만 하면 푸시한다고 그러는데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이 돼서 리포트를 바로 그 개발자 해주는 어떤 그런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런 관련된 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QA나 테스팅 그룹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QA나 테스팅 그룹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툴들 만들어내는 거 혹은 우리 회사의 개발 실정에 맞게끔 그 툴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런 일들이 QA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실제로 테스팅을 직접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개발자한테 맡기는 그런 식으로 또 테스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하고 이 테스팅에 관한 큰 주제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